두 번째 발표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세훈 선임연구원님께서는 디지털 자산 제도 도입과 시장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정유신 교수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갖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발제 자료를 띄우려면 발제 자료 제 걸로 조금 교체해 주시죠. 네, 잠시 선임연구원님께서 준비한 발표 자료를 저희가 여러분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긴 합니다만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제도 도입과 시장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지금 최근 들어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크게 곽광을 받고 내지는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는 분야는 세 분야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디지털 자산의 전반적인 그런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관련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STO 토큰 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정도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빠른 속도로 법안 발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토큰 증권, 그 외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화 방향 이 정도 세 개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토큰 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정유신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은 제 다음번에 서병윤 소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발제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서병윤 소장님 그 발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있어서 기본 방향은 지금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작년에 이제 실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규제 체계를 가져갈 건가, 어떠한 기준을 지켜야 될 건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지는 그것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축사를 해주셨던 민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지금 이미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정부 법안이 아마 곧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법안 나오면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방향성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 행위를 할 건가, 그다음에 진입과 그 이제 발행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될 건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 공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될 것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로서는 토큰 증권과 토큰 증권 이외의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또 조금 이제 별개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토큰 증권은 일단 증권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상품들은 그게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에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이제 규율을 받는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앞서 정유신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듯이 금융시장의 디지털 자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융합이 되어 가고 있고, 기존의 발행 방식, 유통 방식,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다 이 디지털 방식, 블록체인 상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지급 결제의 수단조차도 다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단계 입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단계 입법은 이제 정부에서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준비 작업을 해 왔었고요. 곧 관련된 내용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 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 측면에서는 이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그 영업 행위라든지 고객들에 대한 응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다 법적인 규제 체계 내에서 다 풀어내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2차 입법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 내지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이 증권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굉장히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진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영업 행위와 관련된 규제, 이용자 보호, 이해상충, 그다음에 공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2차 입법에서 가장 많이 이제 참조가 되었던 법이 자본시장법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자본시장과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완전히 동일한 내용,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많이 반영을 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뼈대 자체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차용을 하고 변형을 해서 수정을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2차 입법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행인 자격,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발행인 자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특히 뭐 일반적인 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발행인 자격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과 관련된 그런 자격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인, 예를 들자면 자본금 진입, 자본금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내지는 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허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기업에 대해서까지 다 허용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발행인 자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었고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그런 방식, 그런 것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낮은 진입 규제, 그리고 넓은 포괄적인 그런 이제 그 진입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입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의 가장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제 발행 공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발행 공시, 자본시장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어 주식을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이럴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공시하도록,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 자산 시장도 비슷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어떠한 발행, 뭐 주로 이제 ICO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발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공시되어서 투자자들 또는 이용자들이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여기서 어떠한 편익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 규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강한 진입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느슨한 진입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시장에서는 여기에서 상당히 대립된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낮춰줘야 된다. 아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당히는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상충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인허가 방식으로 갈지 등록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신고 방식으로 갈지 다양한 수준의 진입 규제를 사업 내용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보면 디지털 자산 중개업이라든지 보관관리업 내지는 디지털 자산 지갑 관리업 여러 가지 종류의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업들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가제를 적용할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이건 조금 낮춰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행위 규제는 뭐 일단 이용자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보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 규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자율 규제의 영역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율 규제를 담당할 관련 협회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영역에서 자율 규제가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기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2차 입법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10월 아무리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정부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시장에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디지털 자산 이외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가지 영역으로 토큰 증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은 기본적인 그 이제 기반 기술 자체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온체인 블록체인 상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인 거니까 기반 기술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증권인 것이냐 아니면 증권 이외의 상품인 것이냐. 사실 비트코인은 증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들은 대체로 증권성 테스트, 우리가 이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증권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상품들은 다 증권으로 분류가 돼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디지털 자산들, 뭐 유틸리티 토큰들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런 유틸리티 토큰들은 다 디지털 자산 토큰이 아닌, 그러니까 증권 토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요.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조각 투자와 관련해서 증권성 판단 기준을 이미 제시를 한 적이 있고요. 이 내용 그렇게 크게 많이 수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성 아래에서 증권성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이 테스트를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토큰 증권으로 인정이 돼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정유신 교수님께서도 요약을 해주셨듯이 전자증권법,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 원활하게 발행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그다음에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필요하죠. 이게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증권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권리 추정력, 블록체인에서 기록되고 이동되는, 유통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의 상황에서 주식이나 채권은 다 전자등록부,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등록부에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 당연히 여기에 법적 추정력이 부여가 됩니다. 소유권의 인정이라든지 다 여기 이제 기재가 되면 인정이 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블록체인 상에서
기재되어서 발행되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이제 준비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입법과 관련된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발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자증권법이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상에 기재된 이러한 이제 기재되는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그런 증권에 대해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래야 이제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증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TO가 가장 먼저 도입될 영역으로는 수익증권과 그다음에 투자계획증권 쪽이 STO가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조각투자, 뭐 부동산 관련 조각투자라든지 음악 관련 조각투자 이런 것들이 이미 시도가 되었었는데 이런 상품들이 가장 먼저 STO 토큰 증권으로 바뀌면서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럼 자연스럽게 RWA 시장으로 연결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준비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조금 약간 방향성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국 그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그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번 정책 방향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그러니까 상품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 그러면 누가 그 자산 보관업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논의들 상반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세훈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제 발표 디지털 자산 제도 도입